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YTN이 상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4월 초부터 이미 갔고요. YTN 라디오는 28일부터 상암에서 방송을 합니다. 상암시대 개막을 준비하면서 출발 사침이 준비한 선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살아있는 전설을 만날 수 있는 볼쇼의 아이쇼 공연 티켓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 난쟁이 피트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들으시고 그리고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 전용 도로들 전반적으로는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도심 들고 나는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 신촌로 이대역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 통일로도 홍은사거리에서 무학재역 쪽으로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도봉로의 경우도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를 지나 동서문로 한성대 입구 쪽으로 서행 정도로만 이동합니다. 남부순환로도 사단고가 차도에서 국립구간 쪽으로 교통량만 꾸준한 편이고요. 이번 주 정체가 심했던 동작대로의 경우도 오늘은 양방향으로 비교적 소통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사고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탄진 진출램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가좌 부근 1차로에서 전시간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km 구간 여파를 받습니다. 인천 쪽으로도 부평과 가좌 사이로 6km 구간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김유일입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 폭락했죠. 네. 그리고 다우도 많이 떨어졌고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바이오 기술주 버블론이 다시 한번 뉴욕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10일 나스닥 지수는 전날에 비해서 3.1%나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2011년 11월 9일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나스닥 급락의 다우와 S&P 500 지수도 각각 1.62%와 2.09%나 밀렸습니다. 이날 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2.6%나 떨어졌던 지난달 25일과 거의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바이오주 급락이 기술주 전체에 대한 무차별 매도로 전이돼야 되고요. 또 기술주 이제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내각돼서 다우와 S&P 지수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조제닉스는 8% 떨어졌고요. 캐모센트릭스는 1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기술주에서는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5%, 구글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마크 파버는요, 경제방송인 CNBC에 출연해서 미국 증시가 1987년 대폭락 때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까? 폭락의 원인을 어떻게 짚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우선 바이오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시각이 원래 있었고요. 어제는 중국발 악재가 폭락세를 촉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3월 수출이 1,007억 7,001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6.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18.1% 감소에 이어서 2개월 연속 감소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3월 수출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훨씬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5%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제 보어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양호하다면서 일시적 파동 때문에 부양책을 쓰진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 이 코스피가 정말 올해 들어와서 처음 2,000선을 다시 돌파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미국 증시 영향을 받겠군요. 네. 코스피가 어제 그 전일 대비 0.48% 올라서 2008.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올해 첫 거래일 때 그 삼성전자의 급락과 관계 2,000선을 내준 이후에 2,000선 회복이 처음인데요. 이는 그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그 유입되고 있는 덕분입니다. 외국인은 어제 그 2,973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12거래일 연속으로 바이코리아를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시장 순매수 랠리입니다.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대비 무대를 가졌는데 물가 상승 압력 생겨야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한은이 어제 금토일을 열고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 11개월째 같은 금리인데요. 이 총재는 직후에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그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돼서 수요 부분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또 물가 안정을 저해야 할 상황이 이르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는 문제를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날 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따라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석 달 전에 2.3%에서 2.1%로 내렸습니다. 결국 그 이 총재의 발언은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까지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는데 이 총재가 나서서 분위기는 좀 바뀌어졌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1,040원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전 10시께에는 1,031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1,030원마저도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공개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그 회의록에 경기 부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이런 움직임이 원화 강세로 이어진 탓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주열 총재의 경고가 나와서 불길을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그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은 안정을 되찾으며 장 마감 직전에 그 1,040.2원으로 그 1,040원대 턱걸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삼성생명,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인다면서요? 예, 국토교통부가 그 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38개 금융사가 참여를 신청해서 오늘 공동투자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 주택국민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그 보장받도록 임대주택 사업의 판을 새로 짜면서 삼성과 교보생명 그리고 은행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9개 은행과 증권사들이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이 그 투자 의향을 밝힌 금액은 국토부가 당초 예상한 금액인 2, 3조 원에 5배로 웃도는 1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리츠는 이런 펀드 형식으로 만드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택지를 판 뒤에 그 땅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들 금융사들은 리츠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고요. 또 3%대 그 국채를 웃도는 그 4%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그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 강변도시와 또 화성시에 짓고 있는 동탄 2신도시에서 일부 주택 시범 사업을 벌인 뒤에 점차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임대주택 보급률은 그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데요. 지지부진하던 이런 임대주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예, 인구는 늘지 않고 집은 계속 느는데 왜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이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서울의 장애 전문 특수학교인 성북동 명수학교가 9일 학교 폐쇄를 결정해서 장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을 앞둔 일방적인 폐쇄의 결정입니다. 학교 폐쇄 명분은 경영난이지만 사실은 학교를 소유한 가족들 간의 재산 싸움으로 인한 것이어서 도덕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명수학교는 국내 유일의 개인 소유 특수학교인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애꿎은 장애 학생들만 피해를
있게 됐습니다. 학부모인 명수학교 최원희 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희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가슴이 속이 타겠습니다. 이 명수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 이런 일방적인 학교 폐쇄 결정에 참 황당하겠습니다. 현재 심경 어떻습니까? 황당한 건 뭐 말로 할 수가 없고요. 예, 이 가슴이 좀 막막합니다. 지금 자녀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모가 힘듭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은 당연하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학습권을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명수학교라면 지적 자폐성 장애 전문 특수학교로서 국내 유일의 또 개인 소유 특수학교더라고요. 지금 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부, 고등부에서 96명입니다. 예, 다 합해서 96명이군요. 예. 근데 학교가 폐쇄가 되면 전학 갈 다른 전문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각 구마다 특수학교가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다. 예, 성북구에는 지금 하나 유일하게 지금 서울 명수학교가 있는데요. 예, 주변에 동대문구, 뭐 중량구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가. 예, 그럼 그렇군요. 그 먼 곳에서도 지금 서울 명수학교로 등교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다 가밀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예, 전학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전학을 간다 그래도 장애 아이들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안 되고요. 예, 원거리 통학이 대단히 이제 네. 어려워지겠죠. 예. 예.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게 아이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익숙한 환경에서 또 네. 선생님들 익숙한 선생님들하고 지금 교육을 받다가 예, 다른 학교에 낯선 곳에 가면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예, 정상화라도 어려울 텐데, 예.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더더욱 힘이 들겠죠. 예. 예, 이 학교 최모 이사장이 이 9일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달했답니다. 이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예.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 그럽니다. 예. 이게 개인 학교다 보니 어떤 강제적인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4월 16일자로 학교 경영자가 학교 문을 폐쇄시킨다고 하니 예, 폐쇄하는 거를 좀 6개월 뒤로 미뤄달라. 그리고 반대 형제한테는 임대료 청구를 뒤로 미뤄달라. 예, 6개월의 시간을 좀 벌어서 그 안에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시키든지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그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강제 예. 전학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이 명수학교의 재산 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 설립자가 돌아가시자 이 형제들에게 이 학교가 상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학교 부지가 다 나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명의 부지 위에 국고 나랏돈 26억 원이 투입된 학교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그걸 최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이제 임대료를 부지 임대료를 매달 한 사람당 230만 원씩 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 이사장이 그런 돈이 없다 이러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정말 참 이게 이 개인적인 상속 재산 사업을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이 확대를 시킨 건데 이 걱정이 큽니다. 예, 어떻든 학교와 얘기를 해봤어요. 학교랑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예,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 경영자는 예, 공립화를 원하는데 이게 재산 싸움 때문에 형제들 간의 골이 지금 너무 깊어 있어서 예. 서로 얼굴조차도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데 소송 당사자들인 형제들이 전부 다 학교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남은 이사장, 장녀는 교장,
그리고 또 장남 네. 부인이 행정실장. 네, 학교에서 늘 자기들이 같이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재산 싸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 말이 안 되죠. 그 아예 항의를 애초부터 학교 경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근데 네.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하겠다고 하고 공지문을 학교 곳곳에 붙였다면서요. 네네. 근데 학교에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의 당연히 했죠. 예,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왜 여러 가지 방법 다 안 해봤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청 민원실에 아이들 데리고 농성도 해봤고요. 예, 예, 서울시 의회에서 공청회도 해봤고요. 예.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해봤고요.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개인 학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개인 학교라고 하지만 국고가 26억이나 투입돼서 건물을 지었고 또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나간다면서요. 지금 1년에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예,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학교에 그 본관 건물하고 신관 건물 두 동인데 예, 그 학교 건물이 다 나라 세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예. 국가에서 지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신축 교사도 예, 지은 지 지금 몇 년 안 된 지금 새 건물인데 그게 26억 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 근데 그 건물 26억 원이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반반씩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전혀 이 학교 폐쇄하는데 개입하지 못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매년 30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막상 학교 시설은 또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불편하고 또 뭐 경사가 심한 계단에 이 추락할 위험성까지 있게 돼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안전장치도 강구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일반 학교에도 다 있는 안전바, 창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예. 낙상을 우려해서 안전바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까지 안전바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 학부모가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그 다음 3일 후에 당장 교육청에서 나와서 학교 측에 안전바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 당일날로 안전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도 그 변호사입니다만 납득하지 못하는 게 국고가 투입돼서 그 신축한 학교 건물을 어떻게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해요. 예, 그 점에 있어서 확인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안 되죠. 학교 경영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대지가 개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형사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 교육청에서 명수학교에 주의도 주고 법인화와 공립화를 또 건의했다던데 뭐 그런 게 오불관원이란 말이죠. 학교 학교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예. 법인화는 본인들의 의사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본인들 형제들 간에 법인화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도 개인 소유, 건물도 개인 소유로 하고 국가가 예. 이제 돈을 주면 그것으로서 이 장애 학생들 그 가르치고 예. 정말 참 그 행복한 그 교육과 집안입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구마다 지금 특사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특사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납니다. 땅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하나 만드는 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성북구에 유일하게 개인 학교라도 있는 이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립화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은희 학부모님? 예. 예. 이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한 3개만, 시간상 3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9741님. 저도 장애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부터도 보낼 곳이 없으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참 정말 우리 사회에 이게 장애를 가진 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인데요. 이걸 그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8412님. 국고를 30억이나 받아먹으면서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교육청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1241님. 어머니 힘내세요. 도가니 때도 보셨지만 여론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명수학교 학부모이죠. 예, 최은희 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가슴이 먹먹합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사침 4부 시작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예, 지금 흘러나가는 노래 이장희 씨가 부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예, 이 음악 들으시면서 왜 시사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음악이 나오느냐 궁금해하실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한 분 역시 특별한 손님입니다. 방금 들으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노래와 연관된 분이죠. 나이 드신 청취자분들, 예, 영화 빌들의 고향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처럼 스크린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공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배우 신승일과 안인숙이 수많은 선남 선녀를 울렸던 영화, 무엇보다도 장년 작고한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최인호 선생의 신문연재 소설로서 조선일보 부서를 획기적으로 늘린 작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수 윤신의 나는 19살이에요. 그리고 이장희 씨가 부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잔의 추억이라는 OST.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그 빌들이 고향이란 영화를 연출한 우리 시대의 감독 이장호 씨가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감독 이장호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4년도에 별들이 고향으로 대종상 신인감독상, 그리고 6년 뒤에 바람 불어 좋은 날로 또 대종상 감독상, 이 바보 선언으로 베를린 영화제 GT상도 받았고, 문자 그대로 제가 청년일 때 우리 시대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공백이 너무 길었던 것 아닙니까? 뭘 하셨습니까? 19년 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만들고 싶고 만들려고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임권택 감독님하고 무슨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를 하는데 임권택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장호 감독은 영화만 빼놓고는 다 하네. 예. 본업을 놓치고. 예.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예, 학생들 같이 치고 거기에 또 빠지시니까 영화가 자꾸 멀어지고 본업이 멀어진 거죠. 그동안에 최인호 선생님도 떠나시고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별들이 고향 가장 최근에 보신 게 언제세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텔레비전 심야의 영화를 한국 영화 해주는 방송들이 있는데 하루는 우리 늦둥이가 아빠 영화 한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서 앉았더니 슬픈 장면 나오는데 이놈은 낄낄낄낄 웃고 그래서 야 이게 세대가 달라지면 이렇게 했어. 사람을 모욕하는구나. 세대가 정말 달라졌죠. 요사이 영화는 때려 부수고 막 날라다니고 그렇습니다. 하는 근데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상업 영화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 이런 영화들도 이제 수입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들어오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95년도에 천재 선언을 감독하신 게 19년 전이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신작 시선. 네네. 예, 이렇게 시선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참 19년 같으면 강산이 그러니까 2번 바뀌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 영화가 마약처럼 되어 있을 테니까 뿌리치지 못하죠. 제가 일생 동안 사실은, 작품은 20편밖에 이번 것까지 20편밖에 못했지만, 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고,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제 영화 인생을 보면 이렇게 굴곡이 심해가지고, 올라섰다 내려갔다 올라섰다 내려갔다 반복인데 이번에 슬럼프는 27년 걸렸습니다. 슬럼프. 그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본업인 영화를 못 만드니까 비관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런 내리막길 슬럼프가 나한테는 중요한 미션을 던져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고 또 주신 바가 있고 받은 바가 있어서 이번 시선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제가 어제 사실 밤 11시 반까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제가 다 소화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장호 그 감독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샤프 0945 우물정 0945 문자를 보내달라. 이걸 지금 멘트를 내야 되는데 그 멘트를 하기도 전에 문자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우선 2개만 소개를 할게요. 1575님, 이 감독님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2014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 나오길래 설마 했는데 이장호 감독님이군요. 진짜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물중 0945로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제가 골라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 오래간만에 충무로에 돌아오니 기분이 어떻던가요? 데뷔 4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화 풍토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번에 처음 이제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 아침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1시간대로 매체 신문사들이 달라지면서 1시간씩 인터뷰하는데 난 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한 장소에 앉아서 예. 계속 기자가 달라집니다. 예. 그 과거와는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시사회 풍경도 달라졌고. 지금 또 요사이 또 뭐 기술 시사회 할 때 이런 걸 보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보디가드들이 나와가지고 막 저걸 하고. 검은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맞습니다. 메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다른 시사에 갔을 때 저 사람들이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 청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아마 우리 이 감독님께서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대한민국 대표 감독이셨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영화 정말 지금은 마치 뭐 헐리우드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때는 가난하고 정말 뭐라 그러죠. 영화 하면은 사람들이 좀 괄세했을 때거든요. 예. 지금은 또 영화가 선망이 되고. 1990 한 5년경만 하더라도 뭐 제작비가 30억이 넘었으면 대작이다, 블록버스터다 이랬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뭐 100억이 안 되면 이건 대작은군요. 마케팅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비품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도 영화 산업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한국영상자료원이 발표한 한국영화 100선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이장호 감독님 정말 대단하신 감독이에요. 톱10에 감독님 작품이 3개가 있습니다. 별들이 고향, 바보서는, 바람 부르 좋은 날. 제가 이 3편을 다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시대 때는 다 봤죠. 예. 근데 명실상부한 대표 감독님인데 그때 영화하고 지금 영화를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화는 완전히 산업 영화로서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문제는 너무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감독들이 숨 쉴 틈이 없어요. 인간미가 사라지겠군요. 네, 작가 정신이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없고 돈을 들였으니까 돈을 철저히 거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구나. 영화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흐름이든지 뭔가 망하는 조짐 같은 건 어디 숨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즈음에 너무 돈과 투자와 배급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마케팅이 이것이 나중에 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케팅도 그렇고 촬영 현장에서 뭐 크레인 하나 사용하는 것도 철저히 계산을 해서 그렇죠. 예, 크레인 동원하면 꼰대.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만들었을 때와 지금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리 때는 필름 아까워서 제대로 표현 못하죠. 기자재가 낡아서 그나마 또 가다가 멈추면은 NG가 되고 아까운 필름은 그냥 헛되게 버리게 되고. 근데 지금은 뭐 디지털의 동시녹음에 뭐 풍족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천국 같은 환경인데 숨어 있는 거는 자본의 논리,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거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아주 몸소리치게 깨달았습니다. 이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 그리고 또 필름 영화가 참 말씀하신 대로 NG함 나면 이제 손해가 짝짝 나니까 제작자로서는 속이 타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독은 왜 그러냐면 쓸 수 있는 양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너 이걸로 영화 끝내라 그러면 그게 겨우 영화의 2배 정도를 주는 건데. 뭐 10만 피트 같으면 10만 피트를 딱 그렇죠. 정해주니까. 9천 피트를 갖다가 15,000피트, 2만 피트에 끝내라 그러니까 감독 몸살 나죠. NG 한 번 내면 왼수 같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은 배우만 계속 해주면 뭐 계속 찍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넉넉하면 뭐 레디 하는데 벌써 이게 돌아가요. 이 카메라가. 옛날 같았으면 레디 할 때 돌아가면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막 필름 네가 만들어 이러고. 예, 정말 실감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필름 영화가 그래도 그 깊이가 더 있었다. 이런 그 감독들이 있더라고요. 감독에 따라서 그런데 영상에 철저한 사람과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디지털 하면서 디지털이 오히려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저는 후반 작업에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주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필름보다는 엄청나게 이점이 많고 필름은 그렇게 하려면은 전부 옵티컬 작업을 해가지고 예.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그거는. 그리고 과거의 필름 영화들 요새 또 디지털화 다 하니까. 지금은 현상소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제는 디지털로 뭐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예. 영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시신이라는 영화, 네. 이 좀 선진 좀 합시다. 이 영화 기독교에 관련된 영화라면서요. 네네. 예. 어, 근데 제가 기독교 믿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극찬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제 슬럼프를 극복했거든요. 예. 27년 동안의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신앙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이제 계획하게 됐는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것 이런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크리스찬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한번 겪어야 될 그런 예. 그 죽음이라는 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주제는 죽음이군요. 그렇죠. 예. 순교하느냐 예. 아니면 배신하느냐 예. 배교하느냐 그 갈등을 기로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강우석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은 비크리스찬인데 영화 시사회 때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강우석 감독은 이걸 배급을 맡겠다 그래서 지금 강우석 감독 주머니에서 아주 생돈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강 감독이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언제 개봉합니까? 4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전국 스크린 개봉입니다. 몇 개 잡았습니까? 스크린이 이 영화는 한계가 있어 100개 정도밖에 못 잡았습니다. 100개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제 자꾸 늘려야죠. 이런 진지한 작품들을 네. 예, 지금 극장들 외면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 오락 영화들은 뭐 엄청나게 스크린을 늘리면서 진지한 영화는 스크린이 50배 잡기가 힘이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일부러 좁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예.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예, 그 문자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415님 요즘 애들 낭만을 모른다고 비판하지만 요즘 영화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 감독님 표 영화가 청춘과 낭만을 보여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빌들이 고향을 보고 다들 그 선남 선녀들이 눈물을 다 흘렸죠. 4121님 헐리우드 진출하는 배우들이나 감독들 보면 느낌이 어떠신지 이런 질문이 왔네요. 어떻습니까? 네. 후배들 보니까. 아주 산업적으로는 다 예. 그 놀라운 우리 시대 때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적 글로벌 감독들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영화를 만들다가 어느 날 저처럼 회의가 올 수 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회의가 올 때 그때 한번 숨을 제대로 쉴 때가 오겠죠. 5903님, 이 감독님 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일생에 가장 멋지고 값진 배우는 누구였느냐? 예, 가장 아끼던 배우 누구였습니까? 저를 통해서 나간 그 배우들은 다 좋은 배우들이죠. 예, 그렇군요. 안성기. 예, 안성기를 제일 먼저 꼽아야 되겠죠. 안성기 제일 예.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이보희, 또, 김명곤. 예. 이보희 씨 같으면 무릎과 무릎 사이. 아니, 그 전에 뭐 더 좋은 작품. 예. 하필 무릎과 무릎 사이부터 나옵니까? 바보선언, 뭐. 예, 바보선언이 먼저 나왔군요. 저는 무릎과 무릎 사이가 먼저 생각나서 저도 이보희 씨를 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참 우리 시대 미인입니다. 그분도. 이 3949님,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할머니께 보고 듣고 했던 작품을 지금은 어머니께서 나 그대에게 노래를 곱게 불러주십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3대가 같은 작품과 노래를 추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노래가 이렇게 3대를 울리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런 영화를 OST로 삽입을 했던 우리 감독님도 대단하시고요. 예.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일시에 1000만을 모을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5천만 관객, 1억 관객이
모은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뭐 좀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 어벤져스 2 한국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서고 해야 되느냐인데 이번에 또 유치하는데 일조하시다면서요? 그쪽에서 우리 서울영상위원회로 먼저 저게 왔습니다. 프로포즈가 와가지고 왔군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문광부에서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CF를 찍는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홍보 효과는 뭐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이거 뭐 저절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와서 한 190억 정도의 돈을 한국에다 떨어뜨리고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30%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거죠. 주게 돼 있는데 그 정도면은 이 효과는 아마 나중에 실감할 겁니다. 온 국민이. 네. 예, 저는 그 집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이제 이 감독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긴 하죠.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배우와 함께 작업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번 영화 주인공을 했던 오광록이라는 성격 배우가 난 배우를 처음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오광록? 네네. 예. 제가 모르는 배우인데 저도 시선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연기가 평소에 굉장히 중독성 있는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얘는 이분은 신들린 연기를 해가지고 저를 감동케 하고 저를 배우를 존경하는 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배우를 존경한다면 그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연출 노트, 연출 노트보다 더 두꺼운 연기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그러면 이 오광록 배우 외에 또 다른 배우 누구와 공연하고 싶습니까? 여자 배우 한 사람만. 여자 배우들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보희 씨 아직도 배우합니다. 이보희 씨는 나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네. 깐느에서 황금종려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는다면 무대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칸느가 올지 이제부터 만드는 영화가 좁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신앙 영화에 칸느가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칸느가 한다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제가 우문현답이었군요. 예. 인물 포커스 이 마지막에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장호 씨에게 영화는 무엇입니까? 자꾸 같은 말 하게 하시는데 저는 영화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사람에 대한 내 생애의 목표가 한 뭘까? 단어로. 한 단어로. 영화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영화는 복음의 도구.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 그에게 모두 드리기가 다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감독 이장호 씨와 오늘 인물 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어제 크로징에서 국가 부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도 정부 부채가 1117조입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 채무 483조를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건 재작년 중앙정부 채무가 이미 443조였고 지방정부 채무가 100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추계 방법이 설명을 해줘야죠. 어쨌든 이 국가 채무엔 말씀드린 대로 또 공기업 부채와 지방 공기업 부채가 다 빠져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재작년 말에 493조에 이르렀죠. 그런데 왜 뺐을까요? 어떻든 이 빚들 중 갚을 자산이 없는 빚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빚을 늘리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이 되는 법안에는 반드시 재원 마련 방법도 함께 내도록 하면 됩니다. 이른바 영어로 페이보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인들 포퓰리즘적인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오늘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5824님, 보이는 장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8759님 또 축하 메시지 보냈고요. 4989님 또 상암개국 축하를 보내주셨고 7449님 안녕하세요 메시지 역시 축하 메시지입니다. 당첨자는 7449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